저는 자연과 함께라서 코로나 걱정 뚝이라는 내용으로 책에 실었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거든요. 앞에 회장님 비롯하여 출판팀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기 자리에서 너무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떨고 있거든요. 예. 정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쓰는 게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 자연과 함께라서 걱정 뚝.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생태유치원에 근무하고 세종에 있는 나성유치원에 근무를 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다. 제가 자연과 함께라서 걱정 뚝이라고 한 이유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생태로 운영되는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넘나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교실에서의 활동보다는 실외에서의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더라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릴 염려도 줄었습니다. 2020년 1월 초비상사태로 코로나가 생겼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해 3월 1일자로 저는 5년 만기가 되어 근무지를 이동했죠. 아이들이 없는 빈 교실. 3월 2일 입학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3명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유치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3, 4명의 아이들이 와서 총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긴급 돌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 반 아이는 1명이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다 온 아이였는데 처음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계 맺기라는 건 쉽지 않죠. 선생님, 친구들 언제 와요?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긴급 돌봄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출근과 재택근무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때 마침 저희 아들이 유튜브 동영상 만들기 한창 관심이 있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유치원은 화상 카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줌 수업도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만든 영상을 원격 수업 자료로 학교쟁이 앱에 탑재도 해주었고요. 그러면서 놀이꾸러미를 만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27일 드디어 전면 유치원 등교 수업이 시작됐죠. 그런데 방역수칙을 아이들이 제대로 지키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유치원의 아이들은 3, 4, 5세, 만 5, 6, 7세의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실에서는 마스크 써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2021년에 개교 업무로 단설유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단설유치원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11학급이거든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긴급돌봄을 하는 아이들도 많은 거예요. 4, 50명 정도. 아침에 7시 반부터 와서 저녁 7시까지인데 아이들이 7시가 돼도
집에 가지 않아요. 세종에는 워킹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시간에 데리러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을 7시 반까지 케어하고 있는 동안 정말 전쟁 같은 돌봄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4, 5번 열 체크를 하거든요. 그 또한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유치원에 만 3, 4, 5세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 계속 넘겨주세요.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마스크 쓰는 걸 지도하고 심지어는 7살인 언니 오빠들이 마스크를 쓰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설 유치원에서는 조금 더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는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누구누구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코 밑으로 쓰고,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갔다가 마스크를 벗어놓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하죠. 누구 마스크 안 썼어요? 누구 마스크 안 썼어요? 그런 것 또한 계속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21년에는 정말 세종은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확산이 쉽게 가자 교실에 아이들을 돌본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지원 교사도 부족해서 수업 지원 교사도 부족한 터에 담임 교사들이 8시간의 수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8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니까 5시에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쉬고 싶다. 유치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들도 나도 코로나 걸렸으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정말 대체 강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물놀이 하는 것이 보이죠? 저희 유치원 근처에 제천이 있는데 저희는 생태 유치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를 지도해서 아이들이 자전거 탈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유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갇혀진 교실 안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생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다른 코로나 변종이 오더라도 아이들의 체력도 기르고 아이들의 면역력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생태 교육 방법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교사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조금의 열정과 조금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면 거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유아교육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자연에서 찾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19가 없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렵거나 불편했던 것, 열이 많이 나서 힘들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속상해요. 마음껏 못 노니까 안 좋아요. 5살 때는 혼자 마스크를 못 썼어요. 캠핑이나 수영도 제대로 못 해요. 친구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하니까 정말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대요. 놀러 가고 싶고 수영장이나 놀이카페에도 가고 싶고 줄넘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싶대요. 형이랑 마음껏 놀고 싶대요. 친구랑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싶고 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저희 유치원이 생태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 유치원들은 아마 더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생태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유아교육의 방향은 생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교사와 어린이를 위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요즘에 핫한 오영호 다 보셨죠?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당장 행복해야 한다. 건강해야지만 아이들이 이런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님과 또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도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당장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